학교 앞 돌에 써져 있는 쓴맛이 사는 맛, 무슨 뜻인가요? 학교를 초등학교 때 6번, 중고등학교 때 5번, 해방과 6.25 전쟁과 더구나 심각하게도 형의 자살 때문에 휴전되는 날. 그래서 참 비관이 아니고 삶이란 게 고해 세계도 아니고 정말 쓴맛도 분명히 사는 맛이라는 걸, 지금 쓴맛이 사는 맛이라는 건 사실은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시집살이 혹스럽게 했던 할머니들이 해가지고 야, 걔도 사는 맛이, 걔도 쓴맛이 사는 맛이지. 이게 할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꼭 이렇게 정리는 안 돼도 참 쓴맛이 사는 맛이라는 건 그건 참 삶에 대한 긍정, 쓴맛도 사는 맛인데 뭐 어렵게 뭐 있어. 할만하지. 그 탄광 경영할 때 얘기를 안 그래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야, 그거는 정말 참 생명이 걸린 거를 그렇게 모험적으로 한 거는 잘했다고는 우기면 안 됩니다. 성공해 보려고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포기하고 나눠주고 난 더 안 한다라고. 그 입으로 때울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닌데 다투고 가정이 깨지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저는 그 염치가 없이 그 일을 해가면서 죄송하다는 말은 소용없어요. 그저 고맙고 미안하고 내가 그렇게 느끼고 사는 거지. 세월호 참사 지켜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사회 전체의 허구가 드러난 얘기 때문에 그 젊은 목숨들이, 그것도 말 잘 들어서 하란 대로 한 목숨들이 꼼짝을 못했는데, 이 일은 그렇게 우연처럼 일어나서도 우리 사회 전반에 그러기 마련이 아주 완전히 그냥 압축된 도면이었으니까 유병언이는 그거의 이름을 쓰는 이름의 대표일 뿐이야. 많은 유병언이가 합쳐진 한 유병언이죠. 모든 사람들이 유병언이 못돼서 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 저렇게 탄로나지 않은 유병언, 저렇게 폭로되지 않은 유병언. 그러니까 탄로나지 않고 폭로되지 않은 모든 유병언들이 우리 사회에 꽉 차 있는데, 그 특별법 얘기를 뭐라고 오해하는지 압니까? 어린 아이들 죽은 거 가지고 돈 뜯어먹으려고 햇소리 하는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체 장사 이런 뜨거운 정말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도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 잊혀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세월호 사건도 사건을 잊는다는 거는 잊어야 돼.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이 끔찍한 이 허구만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전진해야 되고 깨트려야 되고, 그것만이 우리가 세월호를 안 잊는 거지. 이 허구를 깨트리고 이 허구를 잡아내야지. 젊은 죽음을 우리가 잊어야지. 그거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포박 안 됩니까? 그 죽음에 다 붙들릴수록 우리는 잊도록 노력을 해야죠. 슬픈 사람이 그거 잊어야지. 어떻게 살아요? 난 그거 더 가기도 싫어요. 끔찍해서. 가다 울컥 눈물이 나고 대성통곡이 나고 어쩌자는 거야. 이제 이미 젊은이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또 살아서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까지 우리는 이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정치에 희망 안 걸 수 있나요? 정부의 경제정책에 희망 안 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민중이 각성하는 길 이외에는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고만 찍기. 최선 있는 현실 속에서 늘 어림도면 늘 타선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좀 상대방이 잘못되었더라도 함께 살 거를 늘 실천해야지, 말만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각성이 일어나지. 군중은 어리석다, 우중이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민중의 각성 이외에는 또 살 길도 없거든. 어떻게 하면 어리석어지고 어떻게 하면 깨우치나 하는, 정말 함께 노력하는 수밖에 꼭 지도자에 의한 건 아닙니다. 언론기관이 꼭 지도자일 필요 없습니다. 민중과 함께하는 노력을 정말 해주면 제일 고마운 거지. 과도한 사명감은 일을 망칩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현재 대통령이긴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아주 박정희 정권은 엄청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7.4 공동성명 같은 것에 민족 공동체로서 그 동족 상잔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제일 그냥만이 뛰어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조차도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자기 말을 해놓고도 저렇게 또 참 딱해요. 정말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말 딱합니다.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은 그냥 불쌍한 어느 불행한 부모의 자녀가 돼서 우리 역사의 비극이죠. 그러나 대통령으로 전 정말 딱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으로 자기가 제일 해야 될 일을 전혀 왜 뭐가 무서워서 못하는지 뭐가 어려워서 못하는지 나야 모르지. 난 신문도 안 보니까 모르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난 모르겠어요. 당장 치상 공동성명 저희 아버지가 했으니까 저희 아버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 못하는 사람이 또 저희 아버지가 반드시 가난한 민중에서 경제 개발한다고 그래서 그건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부자 잘 살게 하는 법이나 자꾸 통과시키고 주물럭거리고 앉아있으면 그거 딱한 일 아니에요. 정말 딱한 대통령이에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또 책임론이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또 7.30 재보궐선거에서 졌는데요. 야당이 지금까지 계속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난 우리 민족에서 난 다행이라고 보거든요. 곡골된 게. 곡골된 게 다행이. 저런 엉성한 개파무마하기도 바빠가지고 야당이 저러고 있는 한 자기의 진정한 목소리는 없는 채로 남의 시속을 봐가면서 인기끌 발언만 여당놈 비슷하게 야당이 하는 한 진정성이 없는 야당이 어떻게 자꾸 이깁니까? 절망적인 저 여당 꼬라지가 그래서 이놈들하고 제2중대란 말이 또 나오게 생긴 겁니다. 여당의 허구적인 그 가식에 못지지 않은 게 야당이라고 본 거 아닙니까? 세월호에 떠드는 걸 보니까 너희도 가식이다. 너희도 진정성이 없다. 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민중이 어리석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정치해 먹으려면 야당 정신 안 차리고는 해먹기 어렵다는 게 증거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건 구별해야 됩니다. 민중이 야당의 진정성 약한 것을 더 엄격하게 바라본다는 걸. 언론이 좀 진짜 언론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나는 언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즐거울 줄 아는 것부터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 못 받더라도 즐거울 수 있는 길을 아시면 그게 나는 민중의 눈높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전부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부정직한 속에서 그거를 거북하게도 안 느끼고 아무렇지 않게 언론기관이라 그러고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언론기관에 취직하기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바라고 선생님도 언론기관에 들어가셨으니까 다행히 이런 국민 TV 같은 것이 정말 그런 길을 안 걷고 가면 또 우리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예? 우리 언론기관이 월급 많이 받는 언론기관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언론기관은 꼭 굶어야 되고 고생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왜 고생하는 민중과 한편 하겠습니까? 지가 같이 고생해야 민중하고 한편 하죠. 댁에서 정직한 언론기관이 될 수 있는 길은 댁들이 지금 민중과 똑같은 세속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도 긍정해야 됩니다. 사명감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본인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깨우침이 뛰어난 것은 물론 있어야지만 실제 삶이 민중하고 비슷하니까 우라가침이니까 정직한 언론이 되는 거죠. 모든 언론의 비판력은 통찰력 없이는 안 될 텐데 그 통찰력이 어디 지식에서 옵니까? 심보에서 오지. 삶에서 오지. 나는 통찰력은 지식에서 온다고 안 봅니다. 삶의 실천 속에서만 옵니다. 그들의 그런 정말 딱한 행동으로까지 간 것에 대한 동정과 공감은 가지고 매도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안 그러기 위해서라도 매도해야 돼. 너희들이 안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비굴하게 살아온 결과 저항해야 할 순간순간에 안정함으로써 그 목숨이 살아남았고 정직해야 할 때마다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늙은이인데 도대체 늙은이가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이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죽어야 할 때 안 죽었고 바른 말 해야 할 때 바른 말 안 하고 침묵했고 달겨들어야 할 때 안 달겨들었고 그래서 겨우 목숨을 유지한 겁니다. 그런 사람도 다 죽고도 그래도 용케 목숨을 부지한 그들의 역사성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과연 절실하게 너희가 공감하려고 생각은 하고 비난을 해야지. 지금 편하게 네 배 때 이제 밥 잘 들어가고 네 교육 잘 받았다고 해서 학교도 못 가고 배우지도 못하고 살아만 남은 그 인간들을 공고로만 비난하지 마라. 용서는 또 하면 더구나 안 된다. 그건 용서는 하지 않더라도 공감은 해.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공감은 틀림없이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야.